만약 으로 찍었다면 낙찰되더라도 무효가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월천TV의 대로입니다. 작년 하락장의 부도 매물이 경매 시장에는 올해에 반영이 되어 쏟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입찰 준비를 해두신다면 올해에는 똘똘한 한 채 정도는 착한 세일 가격으로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입찰할 때 실수는 하기 마련입니다. 실수 없는 입찰을 위해 주요 항목들을 먼저 체크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7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 가격 2억 원의 물건이 유찰이 한번 되었다면 20%가 할인된 1억 6천만 원부터 입찰이 시작됩니다. 그럼 1억 6천만 원의 최저 매각 가격이 되고 입찰 보증금은 10%인 1,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6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준비하신다면 번거롭기도 하고 분실 위험도 있어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입찰 당일날 아침에 수표를 뽑아야 된다면 각 법원마다 입점해 있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국 법원에 입점해 있는 은행 중 가장 많이 입점한 은행은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통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입점한 은행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요. 분실을 대비해서 수표 앞면과 뒷면을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분증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혹시나 집에 놓고 오게 되는 경우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남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통과되어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마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휴대폰에 사진을 남겨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본인 입찰 시 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문을 통한 지장 방식도 허용이 되어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쁜 업무로 본인이 직접 입찰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인, 가족을 통하여 대리 입찰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로 입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류 2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위임장, 본인 이름 옆에 찍을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으니 관계자분들이 인감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겠죠. 만약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으로 찍었다면 낙찰되더라도 무효가 될 겁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발급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발급받은 지 3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낙찰 무효가 됩니다.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번째입니다. 입찰표를 미리 작성하기가 되겠습니다. 입찰표 양식이 같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상당 카테고리 경매 지식, 그 다음 경매 서식을 통하여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번 작성 시 같은 정보인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는 미리 타이핑해 놓고 저장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서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입찰 가격 때문입니다. 현장 분위기에 따라 심리적으로 가격을 올려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목표 수익을 기준으로 입찰 가격을 결정했다면 망설임 없이 바로 입찰 가격을 미리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과 입찰 가격 오기에 의한 실수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0을 하나 더 적어 돈 날리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법원을 나서기 전에 봉투와 입찰표 여유분 몇 장씩 미리 챙겨 두셨다가 다음 입찰 기일에 입찰표와 봉투 모두를 완벽히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되죠. 다음은 3번째입니다. 입찰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 위치와 입찰할 관할 법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부동산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입찰을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또는 하남시에 있는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입찰을 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부동산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입찰을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주소지가 아닌 입찰법원이 다른 지역이라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관할 법원으로 출발하셔야 입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주차장 확인입니다. 주차장이 왜 중요할까요? 관할 법원은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법원을 이전하여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의 주차장은 다행히 넓습니다. 대부분이 오래된 구축 건물이 많아 주차장이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 형사, 민사 사건 관련자들, 경매 입찰자 등 모든 이들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 있게 도착을 했음에도 줄 서서 들어가거나 주차할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죠. 입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급하게 준비한다고 실수하게 되거나 제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주차장 또는 법원 주변의 주택가, 골목 등 미리 주차 장소를 확인하신 후 일찍 도착하신다면 문제없이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늦게 도착하시는 경우에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도착 시간에 따른 주차 장소를 미리 파악하셔서 안전하고 여유 있는 입찰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매각기일 변동사항 체크하기입니다. 매각기일 변동사항은 주로 채권자 측에서 법원에 요청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경우 경매 진행 기간을 느리면 느릴수록 연체 개월수가 증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이 때문에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건당 3회까지는 매각기일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고요. 또는 완전한 채무 변제를 통해 경매 진행이 취소 취하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경, 취소 취하 신청은 매각기일 입찰 시작 시간 10시까지는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일 아침에도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 당일날 오전 10시 이후 입찰장 앞 게시판에 게시되는 물건 변동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당일 입찰할 수 있는 물건 리스트에 변경, 취소, 취하 건에 대해선 빨간 사인펜으로 사건 번호의 한 줄을 쭉 그어 변경 내용을 기록해 놓습니다. 만약 당일날 아침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입찰을 기약하고 되돌아와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입찰 마감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마감 시간은 전국의 법원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중앙, 동서, 남, 북부 5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10시에 입찰 시작하여 11시 10분까지 입찰 마감이 됩니다. 인천법원과 부산법원은 10시 시작해서 11시 20분까지가 마감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전법원과 울산법원은 10시 시작, 11시 30분까지가 마감 시간이고요. 특이한 경우는 수원법원 같은 경우 10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1시 40분까지 입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법원은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까지가 입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법원의 입찰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은 경매정보 사이트 화면 상단 관할 법원 안내에 소개가 되어 있으며 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 대표 번호로 연락해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 시간까지는 반드시 입찰표를 넣어야 합니다. 마감 시간 이후 단 1초라도 늦게 제출 시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낙찰 결과를 발표하는 개찰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직장인분들은 반차를 통해 잠시 입찰하고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 개찰 소요 시간이 중요하겠죠.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찰 진행자의 진행 속도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보통 입찰 마감 시간부터 10분간은 입찰 서류를 사건 번호별로 분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사건 번호별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또는 한 사건에 많은 입찰자가 몰리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진행자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달라질 테지만 대략적으로 1시간 내외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한 사건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개찰을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신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마지막 7번째는 경락대출 명함 모으기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출 중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나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경매 법정에는 항상 경락대출 중개인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대출 명함을 나눠주고 계시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눠주는 명함을 모두 다 받으세요. 대출 중개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출이 막혔을 경우는 다른 중개인분들을 통해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대출 중개인 번호로 모두 전화 문자를 돌려서 어려운 대출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낙찰받기 전에는 대출 정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대출 중개인분들은 상업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게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힘듭니다. 본인이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중개인 분들과 친분을 쌓는다면 다음 입찰 물건들에 대해선 가능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출 중개인 분들의 명함을 최대한 많이 받아놓고 이들과 유대관계를 잘 형성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7가지를 메모해 놓으셨다가 입찰하실 때마다 사전에 체크해서 준비하신다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7가지를 보셨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